이제 암 환자분들이 항암하고 수술하고 나면 잘 먹어야 된다. 이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암 환자분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항암하고 수술하고 나면 잘 먹어야 된다. 이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먹어야 된다 하면 우리 환자들은 고기를 잘 먹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환자들 보면서 잘 먹어야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환자들이 생각하는 잘 먹는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어떤 부분이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부분.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 단백질을 잘 먹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 것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잘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백질은 적당히 먹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단을 우리 몸의 영양소로 따지면은 탄수화물이 6, 단백질이 2, 지방이 2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탄수화물이 2, 단백질이 2, 지방 6으로 바꾸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에서도 단백질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잘 먹는다는 개념에서 단백질은 2가 아니고 4가 된다든가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특히 과량으로 먹으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 단백질 많이 먹으면은요 신장이 더 나빠져요. 잘 먹는다는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는다 할 때 또 하나가 있어요. 육식을 잘 먹는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백질은 사실은 육식에서 얻는 단백질보다는 채식에서 얻는 단백질이 훨씬 나아요. 육식에서 얻는 단백질은 다른 좋지 않은 성분들, 철분이라든지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 이런 게 같이 묻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량으로 보더라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경우에 소고기 100g 속에 단백질이 21g 정도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콩 100g 속에 단백질이 한 26g 들어있어요. 다릅니다. 오히려 콩 속이 더 단위 g당으로 따지면 단백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콩도 있고 뭐 견과류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단백질도 섭취를 하지만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콩 속에도 보면 제니스테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게 항암작용,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얻을 수가 있고, 견과류 속에도 뭐 오메가3라든지 그리고 뭐 셀레늄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비타민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먹는다는 개념을 조금 피하셔야 되고, 우리 암 환자분들이 또 하나 항산화제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암을 할 때나 방사선을 할 때도 이게 항암이나 항암제가 방사선이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산화물을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항산화제가 너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쓰면은요, 우리 정상세포, 우리 면역세포는 정상세포예요. 정상세포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려면 산화물이 있어요. 산화물을 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요. 그런데 너무 항산화제를 많이 쓰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에 산화물이 별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초진을 하거나 하면은 기능식품 어떤 것을 먹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요. 대개 보면 우리 암 환자분들이 엄청 많은 기능식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 이게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 좋다고 하는 걸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뭐 옆에서 암 걸렸다 하니까 막 갖다 주는 것들이 많아요. 막 이게 좋다더라, 누가 이거 먹고 좋아졌다더라 막 갖다 주거든요. 그 많아지면 이걸 갖다가 다 먹게 되면 힘들고 오히려 효과보다는 오히려 안 좋을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대부분 그런데 가지고 온 거 보면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저는 전부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먹어야 될 것, 먹으면 안 될 것을 좀 분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암 환자분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대부분 다 써진 거 보면 항산화 작용 써졌을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항산화제 문제도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암 환자들이 소식하라고 해요. 소식.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소식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 가지를 먹는데 조금씩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식은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그래서 전체적인 칼로리도 줄이고 양도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나 전에 내가 사과 1개 먹었는데 이제 반 개 먹어. 뭐 참외도 내가 1개 먹었는데 한 3분의 1 먹어. 그 다음에 밥도 1공기 먹었는데 3분의 2공기 먹어. 그런데 우리 평소에 먹던 음식 중에서 한 3분의 2로 줄였다 그러면 소식이 돼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먹어야 돼.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밥은 이렇게 줄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고기도 평소에 먹었던 고기보다는 조금 줄여요. 다른 반찬도 줄여요. 근데 과일도 줄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먹고 있는 걸 보면은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거 너무 많이 먹는데? 근데 환자는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뭐냐면 각각을 적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각각을 적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모아놓으면은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환자들은 그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거 다 따지면서 먹는 거예요. 이건 항산화제 성분이 많으니까 먹어야 되고, 이건 단백질이 많으니까 먹어야 되고, 이건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거 파이토카메갈이 많으니까 많이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소식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하지만 그날 한 끼를 합쳐놓으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소식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메가3는 우리가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오메가3로 해서 세포막 구성이 되면은 염증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오메가3는 우리가 응고를 좀 억제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응고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암은 저산소 지역에서 암세포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에 오메가3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항응고 효과가 있어서 암을 저산소 지역을 막아가지고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메가3가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는 여러 가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